네,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의 법적 안전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의한 자동 지정과 인사발령에 의한 지정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 수행 주체의 정의가 분야별로 다른데요. ISO에서는 조직의 부서장, 산안법에서는 관리 감독자를 업무 수행 주체로 정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각종 재해 발생 후에 기자의 안전 브리핑을 보시면 이번 사고 현장에도 안전관리자는 없었다라는 뉴스 보도를 많이 봅니다. 작업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작업자, 공사 감독자, 관리 감독자 중 관리 감독자가 있어야 합니다. 93년도에 노동부에서 검찰청에 처벌에 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한 공문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이를 자제해 주시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사업주와 관리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고 그 공문이 아직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판례를 보면 안전관리자도 업무 수행 일지를 쓰는 등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도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 감독자의 의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업장에서 반드시 상주해야 되는가? 관리 감독자는 주어진 예산과 조직을 활용해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에 반드시 상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고위험 작업 위주로 상주를 하시는 게 좋고 조직을 활용해서 공사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도록 또는 순환 상주하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자가 챙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위험한 작업에 대한 관리, 비정형 돌발 작업에 대한 관리, 여러 부서가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 차단기를 빈번히 온 오프 하면서 회전하면서 작업을 하는 단속 운전이 필요한 정비 작업 등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분야에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 감독자가 휴가로 부재 중인 경우 일시적인 부재 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의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하의자가 그러니까 공사 감독자가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관리 감독자가 휴가 중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면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장에 사고 당시에 관리 감독자가 휴가 중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중요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의사결정에서 의도적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라인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 중에 패스트 트래킹과 멀티 트래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행 오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
이는 관리감독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가 부재로 하위급에게 교육의 의무도 위임이 되는가? 이상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와 병원의 관리감독자는 누구인가? 병원 같은 경우는 간부급 의사인 간호과장, 관리과장이 관리감독자고 일반 의사는 근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을 직접 교육해야 하는가? 제가 볼 때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후에 관리감독자가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과거의 사고 경험을 봤을 때 조도 유지 의무 위반, 작업안전 분석에 기재 충실 의무 위반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7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문서입니다.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의 중요성을 정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 위반 산재 사망 사고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확인 및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70%가 하청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청이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은 원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에서 원청이 하청에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같이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이 되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가장 확실한 면책 기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단계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단계 유해위험 요인 파악, 2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부여,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평가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차관사항에 의해서 이행 여부를 체크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감독자는 누구인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를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계급 또는 직위와 관련이 없이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판례 예시를 잠깐 보시면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취할 의무는 없으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감독하였다면 원청인 관리감독자에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단부에 오리가 새끼들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만 가지 말고 뒤에 따라오고 있는 오리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를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의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주체로서 각종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충실히 이행이 될 때 현장의 산재 사망 사고는 없어진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인 의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과 사용에 관한 지도, 해당 작업에서의 응급조치, 위험성 평가 참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작업 시작 전 이상 발견 시 조치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직원 및 회사 소유 기계, 기구, 설비 등 해당 회사 관리 감독자가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직접 수행하되 협력 기업의 관리 감독자도 같이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매뉴얼 관리인데요. 이 표는 관리 감독자의 평가표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화면은 캡처를 떠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표준 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가. 아차 사고,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절차가 있고 이를 빠짐없이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가.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적격 수급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가. 다음은 밸브 정비 작업실을 가상으로 한 관리 감독자의 의무를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되 제작사 의견을 포함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밸브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요소관리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관련 내용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밸브 구매를 시행하고요. 고장난 밸브는 운반 과정에 비상 동작이 되지 않도록 락킹 또는 해체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밸브 설치를 위해서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고 이때는 위험성 평가를 같이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밸브 형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전 절차와 관련 도면을 수정을 하도록 하고 공정 특성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전 범위를 이탈하는지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하자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PSM 측면의 관리감독자의 업무인데요. 변경요소 관리 심의회를 추진을 하고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시행을 하고 공정위험성 평가를 하되 4년 주기로 다른 기법을 적용해서 새로운 위험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성평가에 따른 고위험 분야는 정량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서 비상대처 시나리오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최악, 대안에 의한 훈련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의 평가관리도 현재 중처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공문에 의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게 되면은 보통 사업장의 비중은 근로자 대비 20%를 관리감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차장급 이상, 실장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전업무 충실도는 반기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미흡한 경우에는 인사불이익, 최하평가로 인사불이익을 주고요. 법정 필수교육도 추진하고 작업장 순회 점검과 결과 등록을 하도록 점검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관리 감독자의 평가표 11가지에 대한 평가 항목과 기준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입니다. 프로세스는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는 경우 관리 감독자 교육을 거쳐서 업무 수행과 업무 보고 체계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임 관리 측면도 있는데요. 관리 감독자 선임은 관리 감독자 지정서를 발행해서 관련 업무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자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의 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의 요령은 작업 전 안전에 유의하도록 업무 지시 또는 카톡을 발송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작업 중에는 현장 순회 점검으로 직접 안전을 챙기고 작업 완료 시는 다시 한번 완료 여부, 미흡 여부를 챙기고 안전관리자의 조언을 업무에 반영해서 안전관리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도 역시 중요한데요. 공사 감독자의 경우에는 제 현장을 지휘,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자는 작업 승인, 유의사항을 지시하게 되는데요. 안전 조직과 안전 문화가 생산성과 어우러졌을 때 현장의 안전 관리는 잘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자가 산재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도 과정에서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제멋대로 구는 것은 갑질했다는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한 경찰 조사 시 관리 감독자보다는 공사 감독자의 업무 지휘권을 더 높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의 형태가 지시인지 의견 제시인지 이에 따라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상은 그 안전 문화가 정착이 되었을 경우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 감독자의 애로사항을 알아봤고요. 관리 감독자의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